안녕하세요. 프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7월 6일 오전 7시 26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6,685달러에서 CME 차트로 마감을 했고, 지금 바이낸스 혹은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56,72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CME 차트가 조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조금 봐볼게요. 여전히 이제 20주 EMA는 지금 강하게 깨져 있고요. 이번 주에 종가를 20주 EMA 위에서 갭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20주 EMA는 거의 의심할 바 없이 확실히 깨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60주 EMA까지 떨어지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 다시 20주 EMA까지 복귀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제 정말로 60주 EMA까지 떨어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지금에 있는 이 꼬리, 그 다음에 이 주봉 음봉 캔들을 반전시켜서 다시 20주 EMA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넥라인 매물대를 여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긴 하죠. 20주 EMA가 위치해 있기도 하고,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여기로 다시 이제 바뀐 상황이죠. 여기로 다시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 안으로 다시 차트가 복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레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CME 차트에서 반등한 위치가 조금 아사모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제였죠. 이틀 전에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선 컨펌되고, 어제 여기에서 일봉상 200 EMA 위에서 반등하는 걸 보고 한 이틀간 집중적으로 조금 비트하고 이더하고 알트코인을 지금 매수한 상황입니다. 비트하고 이더하고 매수한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슨 60주 EMA보다는 복귀할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저의 판단은. 그 판단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역시 차트가 아니라 온체인에서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영상으로 충분히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조금 넥라인 돌파가 나오고 있네요.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계속 조금 CME 차트로 넘어가서, CME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 이 쌍봉 대가리 넥라인으로 이제 복귀를 못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충분히 여기를 결국 못 뚫고 60주 EMA까지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 차트의 움직임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도 위험 구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움직이지 않던 코인베이스가 정말 간만에 큰 매수세를 나타내줬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가격대를 60주 EMA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선취하려는 미국 쪽 세력의 존재가 일단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이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장내에서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60주 EMA까지 보고 거기에서 큰 매수세가 나올 모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점심 넘어가고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장, 미국 장이, 물론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지만 주로 이제 미국 장은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새벽 시간대까지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잖아요. 근데 낮 시간대 미국 쪽에서 좀 반응을 했다라는 건 조금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유사하게도 이제 어디 구간하고 저는 상당히 지금 구간을 또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작년 여름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구간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주봉상 20주 EMA 옆에서 조금 계속 비비지 않을까, 이 주봉상 넥라인은 여기죠. 여기에서 좀 비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 2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의 모양은 지금 이 패턴보다는 이때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하고. 이때도 이제 일봉상 조금 보시게 되면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 넥라인은 크게 깨먹어버렸죠. 보시게 되면 넥라인은 크게 깨먹어버렸고, 역시 떨어지기 전에는 고점 돌파를 하는 것처럼 항상 이런 걸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떨어지기 전엔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할 것처럼, 직전에 고점을 올려줄 것처럼,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줄 것처럼 팬팅을 한 후에 떨어지죠. 근데 떨어진 뒤에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테스트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 때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거 깨질 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만약 테스트 캔들 없이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향후에라도 반드시 밀고 올라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러. 그게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하고 조금 상당 부분 조금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제 위에 강력한 불트랩을 만들고 개미를 다 털어냈고, 누구나 이제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일 거라고. 여기가 보통 매물대는 아니죠.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일봉상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근데 여기를 결국 깨먹어 버리죠. 그것도 아주 크게 일봉상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믿고 있는 기술적 지지 라인을 깨뜨린과 동시에 이때 뭐가 퍼졌다고요? 매크로 이슈하고 우리 시장 내 악재 이슈가 동시에 퍼집니다. 이때 영상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이 붕괴가 되죠.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몇 개는 이제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뜬금없이 이 여파로, 저는 근데 이것도 세력의 의도라고 봐요. US 디패깅이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 USDC의 지위는 충분히 테더 도미넌스를 위협할 수준으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뒷배가 서클사였으니까 USDC를 유통하는 유통사가 서클사였거든요. 그래서 USDC는 믿을만 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디패깅이 나면서 정말 이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냥 디패깅도 아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0.75달러까지 디패깅이 됩니다. 네. 저희 때 이 디패깅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이제 벌긴 했는데 결국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USDC가 디패깅 되니까 사람이 이제 이른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루나 사태 때의 기억이 강하게 이제 든단 말이죠. 네. 이때 결국 루나가 발행한 UST가 디패깅 되면서 이 사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공포가 그대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금, 토, 일 3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말 동안 이렇게 갭상이 나오고 있죠. 네. 주말 동안 큰 갭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죠? 주말 동안 이 큰 갭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큰 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 갭은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갭은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 갭이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사실상 최근 커다란 CME 갭 중에는 채워지지 않은 갭은 유일하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완벽하게 그 넥라인을 이제 복귀하고 결국 차트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완벽히 털어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베어 트랩을 만들 때는 완벽한 개미 물량 털기죠. 네. 패닉셀 해라 이거죠. 반드시 악재 뉴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악재 뉴스가 동반되고요.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장대 음봉으로 깨먹어 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가 몇 번 없었어요. 이때도 한 번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이제 제가 워낙 분석물을 많이 올리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이때도 뭐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괜찮지만 4시간 봉으로는 이때 여기에 보면 강력한 이제 스프링판이 하나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프링판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고점을 뚫고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이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기 라인도 있죠. 사람들이 다 여기는 지켜질 줄 알았다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거 완성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쌍봉 대가리의 넥라인 이제 약간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돼버리나요? 깨먹어 버리죠. 동시에 미사일 날아가고 뭐 핵시설 타격한다라는 강력한 공포 뉴스가 같이 조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완벽하게 베어 트랩 컨펌 시키고 테스트까지 마치고 차트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9만에서 10만 달러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이 개미털이 강력한 이 개미털이 캔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없이 곱게 올라갔다면 저는 이 반등도 계속 의심하면서 봤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이 강력한 베어 트랩 스프링판 없이 그냥 여기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곱게 박스권 하단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다면 저는 여기에서 9만에서 10만 달러를 결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아마도 여기에 사락 다이버전스 크게 떴잖아요. 네. 여기에 사락 다이버전스 떴잖아요. 오른쪽 상봉 대가리에서 다 팔자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제가 여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건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게 안 통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통합니다. 네. 이게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세력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세력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태 때 중동 정세로 만들어 놓은 이 베어 트랩 스프링판을 결국 차트를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초기화시켜서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면 결국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요? 결국 여기에 뭐만 존재하나요? 불트랩만 존재하죠. 개미 털기하는. 네. 그리고 이 테스트들은 전부 다 7만 달러 넘기면서 비트코인 1억 넘어가는 고점 작성했을 때 원화 기준 그 고점이 1억 얼마까지 올라갔죠? 1억 한 2천만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하고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나요? 1억 400만 원까지 원화로 올라갔는데 이때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이 실은 다 뭐라는 걸 불트랩이라는 걸 확인하는 일종의 절차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큰 차이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입니다. 네. 근데 결국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스프링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나, 잘 들으세요. 혹은 정말로 이건 위에 있는 이 불트랩 확인하면서 여기 이제 저항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최소 1대1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1대1로 떨어진 자리가 묘하게도 뭐하고 지금 겹치고 있다고요? 주봉상 60주 EMA하고 묘하게 겹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아마 꼬리로는 깨고 말아 올리면서 주봉 종가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꼬리로는 슬쩍 깨고,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꼬리로는 이렇게 깨먹은 경우가 확인이 되시죠. 네. 꼬리로는 이렇게 깨먹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석적으로는 맞아요. 네.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주요 이평선들도 다 깨먹은 상황이고, 네.
근데 CME 차트 일봉상 200 EMA 위에서 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건 조금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온체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온체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체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CME 차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바이낸스 OI를 뛰어넘은 지 꽤 됐거든요. 즉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게 실은 온체인입니다. 온체인. 네. 온체인 상황을 보니까 이때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저기에 만들어진 갭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쩌면 주말 동안 이 큰 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온체인 분석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차트쟁이들은 하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을 말할 수 있는 차트쟁이들은 거의 없어요. 네. 사실상 다 무너진 상황이니까.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이거 무너질 차트일까를 조금 한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갭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 이 갭은 공교롭게도 묘하게 지금 자리하고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주말 동안 혹은 다음 주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온체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어제 낮에 스파크가 한번 튀었고요. 네. 어제 낮에 지금 빨간색이건 지금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잔액입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꽤나 급작스럽게 크게 움직였고요. 네. 대략 어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대략 얼마 정도냐면 거의 7만 개, 8만 개 육박하네요. 네. 일단 어제 5만 개가 어제 낮 시간에 빠져나갔어요. 낮 시간에 오전 약간 지난 시간이네요. 네. 실제로 확인된 건 거의 점심때쯤이었고요. 네. 이때 5만 개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작년 3월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지금 미국장이 움직일 시간은 아닌데 미국 세력들이 일단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후에 어쨌든 낮에 크게 움직여줬으니까 미국 놈들이 미국 양키 세력들이 어쩌면 밤 시간에도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밤 시간에도. 네. 근데 밤 시간에 한번 또 움직였습니다. 이때는 5만 개는 아니고 대략 한 3만 개 정도 어떤 물량을 매집해 나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거래소 콜드 월렛 이동일 수도 있잖아.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네. 이거 그냥 거래소 콜드 월렛인 경우도 많이 있던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과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스파크가 튀었는지 혹은 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스파크가 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스파크가 튀었죠. 물량 유출과 함께. 그 말은 이거 뭔가요? 어제 미국 큰 고래 기관급 한 녀석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7만 개, 8만 개 정도 꿀꺽했어요. 네. 개미들 그 쌍대가리 넥라인 깨면서 큰 하락 나올 때 이거 꿀꺽했습니다. 네. 왜 60주 EMA까지 떨군 다음에 이 스파크를 만들어내지 않고 넥라인이자 20주 EMA를 깨먹으면서 이 스파크가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스파크가 튄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래소로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전에 그리고 어제 그 매집과 동시에 들어왔다는 걸 역시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거래소로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어제 그제부터 해가지고 4시간 봉 상다 뜨면서 매수를 시작했던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고래가 사고 있네? 이때도 스파크가 하나 보이시죠? 실은 네, 이거 스파크 보이시나요? 제가 이때부터 비트코인 고래가 사고 있네? 같이 샀어요. 네. 60주 EMA까지 떨어지면 그때 또 사자. 근데 이거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 털어먹으면서 사고 있는데 내가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또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상다 뜨자마자 물론 이제 어제 하락으로 4시간 봉 상단은 무효화됐죠. 지금 일봉 상단은 사실상 유효한 상황인데 그것도 양봉이 떠야 되고요. 네. 정말 차트와는 조금 반대죠. 네. 차트쟁이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뭐 넥라인도 깨지고 주요 이평선 다 깨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언제도 나왔다고요. 네. 언제도 나왔냐면 정확히 작년 3월에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요때를 조금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에요. 네. 쌍봉 대갈리 넥라인을 깨먹었죠. 차트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때 이제 온체인 상황을 조금 시장은 극강의 공포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루나 사태의 재소환 은행 망한다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수준인데 그때 USDC 디페깅 됐을 때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시장 또 망하겠다 이거. 네, 경기 침체 오겠네. 정말 2023년에는 지금 와서 말하면 쉬워요. 네, 지금 와서 말하면 이때가 저점이었네 하지만 네, 지금 와서 말하는 건 쉽다. 근데 이때 여기서 그 누구도 살 엄두를 못 냈다고요. 다 $10,000 막 3K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냥 다 $10,000는 기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조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침체 진짜 오려나 보다. 은행들 망하네. 이때 새마을금고 다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쉽게 말을 하지만 추억 삼아 이때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 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네. 근데 이때 역시나 뭐가 지금 1차적으로 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로 튀고 있죠. 네. 고요하다가 갑자기 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걸 이제 조금만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다 제가 설명할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제 유튜브는 되게 불편한 유튜브입니다. 뭐 전달력도 안 좋고 편집도 없고 네. 그게 싫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네. 제 유튜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유튜브는 그냥 되게 불편한 유튜브다고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요. 네. 제 목소리 개판인 거 알고 있고 네. 전달력 개판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좀 보기 편하게 편집이라도 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그냥 속도 편집뿐입니다. 네. 그냥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와서 왈가왈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때 상황이거든요. 네. 역시 쌍봉 대가리 넥라인은 크게 깨먹죠. 요거예요. 요거 요 자리인데 이때 일어난 미국의 상황을 봅시다. 코베 프리미엄 바로 튀어오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상황하고 판박입니다. 물론 이때 튄 코베 프리미엄은 네. 지금보다는 너무나도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정확히 점심 때 찍은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보고 지금 시장 개판 나고 뭐 은행들 망하고 뭐 세상 경기 침체 곧 올 것처럼 다 떠들어대지만 사야 된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요, 두 가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기술적 지지라인을 깨먹고 지금 차트가 내려앉았다. 이 부분 하나하고 쌍봉 대가리 넥라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악재 뉴스가 세상에 다 뿌려져가지고 개미들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 악재 뉴스는 마곡, 그 다음에 독일 물량, 그 다음에 미국 물량까지. 네. 결국엔 근데 이때 가장 조금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했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사전 작업을 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 보시게 되면 미리 스테이블 코인을 장전을 시켜두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만들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적 은행 파산 뉴스를 이용할 생각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USDC 디패깅도 저는 의도적으로 실은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그래야지 싹 다 털어내니까. 네. 저는 지금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네. 지금하고 상당히 물론 이제 그때만큼 심하게 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스파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상황에서 일어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흐름 중에는 가장 그래도 좀 유별난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얘네들이 샀어요. 네. 비트코인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를 어제 대략 오전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해서 샀습니다. 이건 확실히 샀어요. 이건 콜드 월렛 이동이 아닙니다. 네. 요걸 먹었어요. 꿀꺽했어요. 네. 다 개미들 물량이거든요. 네. 20주 EMA 깨면서 넥라인 깨먹어버리니까 뭐 던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60주 EMA까지 후퇴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야 되지만 이 온체인의 흐름이 작년 3월과 조금 너무나도 조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정오쯤에 오전쯤에 일어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60주 EMA까지 후퇴 가능성을 뭐 2주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처럼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판때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때의 상황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주봉 마감으로 다 말아 올려버리죠. 네. 그땐 그랬지 말하기는 쉬워요. 항상. 네. 하지만 이때 당시 물어보면 네,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때만큼이나 난리가 났다고. 이 FTX 사태 터지고 이 중요한 지지라인을 깨먹으면서 이때만큼이나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쉽지만 네. 새마을금고가 망한다라고 했다고요. 네. 다들 새마을금고에 돈 빼라 그랬다고요. 네. 근데 이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네. 이 느낌이. 온체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결국 누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지 레벨을 결국엔 깨먹었다라는 거죠. 네, 주봉상. 네. 야, 이거 그냥 쌍봉 만들어진다. 이거 쌍봉 만들어졌다. 차트 보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거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평선 좀 본다는 애들은 아마 60주 EMA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2주 전까지만 해도 60주 EMA까지 후퇴를 말했을 때는 뭐 약간 신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차트가 이제 위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후퇴를 이제 말하는 거 약간 식상해진 너무나도 뻔한 패턴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조금만 과거 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과거 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상황을 볼 거라고요. 야, 여기에서 석 달을 비비네? 여기에서 결국 석 달을 저항받네? 결국 여기에서 불트랩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다 꼬라박네? 요게 이제 슬슬 보일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2주 전에 이 시나리오를 올릴 때는 제법 신선한 시나리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식상한 시나리오로 바뀌었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세력의 의도가 담겼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그냥 이 가능성을 이제 조금 더 밀고 싶습니다. 네. 굳이 물어보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4라면 여기 복귀할 가능성은 한 6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때하고 깨먹지만 결국 다 말아 올려버렸죠. 네. 그럼 결국 저는 이제 7월에 다들 마공 물량에 시장 반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이걸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보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원래 없던 시나리오였는데 어제 그 온체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말하기 쉬워요. 네. 지금은 야 이거 개미털기 트랩이었네 라고 지금은 누구나 네, 다 보고 확인됐으니까 과거를 말하기 쉽지만 이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네.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이때 정확히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렸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와서 야 이거 개미털이 베어 트랩이었네 말하기 쉽다고요. 지금 와서는 네. 이때 다 비트코인 영원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다들 네. 비트코인 다 뭐 1000만원 몇백만원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쩌면 지금 자리가 네. 몇 개월 후에 야 이거 그냥 개미털이었네 라고 어쩌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근거에 가장 크게 기반하는 부분은 어제 오전하고 정오 그 다음에 어제 밤까지 움직였던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그 외 뭐 온체인 데이터도 뭐 MVRV, 뭐 MVT 그 다음에 쇼텀홀더 그 웨이브나 아니면 롱텀홀더하고 쇼텀홀더의 손익비가 아니라 손익 비율 그 다음에 올드홀더의 움직임 등 뭐 흔히들 이제 온체인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장기 사이클 지표 있잖아요. 그 지표상으로 보면 고점은 아직 한참 남았고 사이클도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 존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움직임은 분명히 조금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호들 웨이브나 아니면 MVRV, MVT 그 다음에 손익 실현 비율 그 기준으로는 네, 아직 조금 네,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선물 시장 상황도 그렇고 네, 개미 심리를 나타내는 탐욕 공포 지수도 그렇고 네, 뭔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는 걸 조금은 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때의 공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이 펀딩피가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수준이 지금 와서는 말하기 쉽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많죠. 그때는 입국 다 타고 있다가 네. 근데 이 펀딩피가 모든 걸 다 말해줘요. 네. 당시의 공포가 어떤 공포였는지. 네. 지금은 그때만큼의 공포는 아니네요. 펀딩피가 말해주는 공포의 수준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그다음 이틀간 청산된 물량이 선물시장에서 FTX 이후 최대 물량이 청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대 물량이 네. 항상 지금 말하기는 쉬워요. 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유튜버라면 이 시장 그래도 나름 짬밥 좀 먹은 사람이라면 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상승장 와서 뭐 책도 내고 개나 소나 뭐 전문가 행세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이때는 그 양반들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네. USDC 디패깅 사건 나고 있을 때는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 네. 그걸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네.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의 향기가 조금 난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누군가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맨날 뭐 장기 사이클만 얘기하니까 뭐 호들 웨이브 많이 보시잖아요. 네. MVRV 많이 보시고 네. 근데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적으로 이용하는 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제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고 이상한 댓글도 달리고 하던데 다 이해합니다. 네. 뭐 저도 뭐 최근에는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던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했어요. 최근에 뭐 심지어는 오래 바꿨던 휴대폰도 그냥 다시 부활시키는 짓거리까지 했는데 그 휴대폰이 제가 이제 2019년에 바꾼 휴대폰이에요. LG 휴대폰입니다. 더 이상 LG는 이제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죠. 네, 근데 제가 뭐 그 휴대폰을 이용해 매매를 해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 냈던 휴대폰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행운 토템 뭐 비슷한 거죠. 부적 비슷한 건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운동선수들 그냥 뭐 타율 안타 하나라도 더 치기 위해서 뭐 빤스도 뒤집어 입고 온갖 징크스가 있잖아요. 루틴이 있잖아요. 네. 좀 루틴을 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조금 매매가 잘 되고 시장 판단을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루틴 상태로 좀 바꾸는 거예요. 네. 뭐 휴대폰도 바꿔보고 네.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장소도 예전에 잘 됐던 장소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고, 네, 컴퓨터 세팅도 조금 바꿔보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네, 겐지 값도 한번 다시 한번 조금 깔아보고 리셋시켜서. 네. 워낙 장이 안 좋고, 저도 이제 올해 번 건 다 까먹고 작년에 정말 크게 벌어놨기에 망정이지. 네. 올 3월까지만 해도 꽤 큰 수익이 났었는데 그걸 그냥 다 까먹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죽하면 LG 휴대폰을 다 살렸겠습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매는 그걸로 하려고요. 네. 정말 구닥다리라. 네. 그래서 뭐 제 결론 뭐 이런저런 뻘소리가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제 유튜브는 불편한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불평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유튜브는 원래 그냥 불편한 유튜브예요. 네. 귀찮아서 그냥 썸네일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네.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네. 안에서 암만 죽 나와라 욕해봐야 뭐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체 영상으로 일단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네. 60주 EMA까지 후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 희망은 조금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한시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넥라인에서 아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한시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밤새 내내 여기에서 저항받고 있죠. 네. 밤새 내내 결국 복귀해야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 베어 트랩으로 만들어야 되고 스프링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에 성공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돌파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네. 테스트에 성공해야 되고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때도 그랬죠. 베어 트랩 만들고 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에 성공을 했죠. 네. 기존 바닥자 테스트에 성공했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를 뚫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박스권에서 일어난 차트 무빙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걸 그냥 테스트 없이 그냥 올렸으면 그래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그냥 인정. 네. 한 번 더 테스트 보러 온다라는 거 그래 인정.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네. 이때 분명히 이걸 베어 트랩으로 만드는 컨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내려오고 말아올리지 못하고 이걸 깨먹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난이도가 네.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그 경험치와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이런데 어설프게 선물을 한다고요.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걸 다 그냥 무효화 시켜버렸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스프링판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나름의 그래도 좀 얻어가는 바가 있을 건데,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욕하고 그냥 나가실 것 같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음향 상황도 안 좋고, 전달력도 안 좋고, 자막이라 좀 집어넣지, 편집이라도 좀 하지.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그 정도까지의 수고로움을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저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